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확실히 쌀쌀해졌습니다. 1년 중에 제일 좋은 때일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때요. 네. 투자하기에도 좋은 때일까요? 맞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말 사이에 마감된 미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욕은 요새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안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가 쇼크였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었죠. ADP 민간 고용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참고할 거는 이런 지표들보다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들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 신청권이 확 줄었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아까 오니즈 앵커 얘기한 것처럼 고용 부진이 일시적이다 이런 시각이 좀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좀 던지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막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 나왔다 그래도 뉴욕은 올랐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악재에는 반응을 안 하는 시장입니다. 지수별로 봤더니 다우 운송 지수가 1% 넘게 빠졌고 러셀 2000 지수도 0.5%가 빠졌어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가 올랐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모더나가 5%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 플러스 2%. 나머지 빅테크주들이 대부분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대부분 강보합권. 그러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는 30개 종목 중에서 20개 종목이 빠졌는데 급락한 종목은 또 없어요. 많이 빠진 종목이 보잉이 1.2% 빠진 정도고요. 나머지 급락 종목 없고 그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아메리칸 항공이 2% 빠졌다는 거. 이 정도가 좀 특징적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엿새 연속 빠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는 92달러 선이 좀 그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2.1달러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희망사항입니다. 유가는 예. 4월 만에 하락하면서 69달러대로 내려갔고 고용지표 부진한데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는 좀 이런 현상. 요새 미 국채 금리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4월 만에 1.3%대로 올라왔는데 오늘 제가 캡처해온 지표는 다우지수 당일봉 일장 당일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다우지수도 한번 개장 초에 밀렸어요. 근데 결국은 양봉 마감되거든요. 낙폭을 대부분 많이 하면서 마이너스 0.2%까지 돌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좀 악재 둔감한 흐름이고 사실 나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용은 부진한데 시간당 임금이 확 올라가면서 이거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좀 고용 부진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쪽 의견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예. 고용지표 발표된 거 보면서 이제 연동해서 국채금리 같이 보는데 희한하게 움직인다 이러면서 그렇죠. 보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뭐 어떻게 되든 여러 가지 경제지표 상황 상관없이 위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환율은 희망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달러의 그 강세가 꺾이면서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은 잭슨홀 미팅 이후로 저희 달러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둘기적이다. 그 얘기는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마지막에 또 우리 시장의 투자 포인트 잡아볼 거고요. 먼저 이제 수급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외국인 기관이 의미 있게 사는 종목들이 꽤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의무 보유 확약 해제되는 물량 이번 주 다음 주 나오는 물량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소위 BBIG K 뉴딜 지수 있잖아요. 구성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BBIG 그러니까 12종목 시장 대표하는 12종목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크래프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래프톤 지금 사흘째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잘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래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아까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제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 보수적으로 수급을. 차라리 지금 수급 좋은 게 포탈주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아니면든지 철강주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이런 쪽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LG전자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요. 모르겠어요. 정말 금요일 날 불같이 올라가는데 장중에 10% 넘게 올라가는데 정말 애플카랑 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손바닥 뒤집혔던 게 한 2번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도 있고. 예, 그거 과거에. 약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LG전자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ST팜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을 했는데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수급 대장주는 이 종목 등에 들어가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 연속성이나 수급 강도가 제일 센 종목 한 종목 꼽아봤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더존 비주얼입니다. 지금 열흘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10하루 연속 사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더존 비전 다들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ERP 쪽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사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룹웨어, 뭐 정보 보안, 뭐 세금 계산서 이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고, 거의 기업에서 많이 채택을 했었죠. 기업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한 번 채택하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산업이 굉장히 좀 그 고객 충성도가 높은 산업이고 그만큼 실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뭐 예상치보다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좀 코로나 상황인데도 27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그리고 뭐 클라우드 사업도 그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 종목도 좀 코로나 잠잠해지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더존 비전을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자, 요즘 리오프닝 경기 재개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시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수혜주인가 찾기 분주한 모습인데 그 중에 한 가지 포인트로도 더존 비전 주셨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줬는데 대형주를 사더라고요. 대형주를 샀고요. 모처럼 만에 진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말일 날 1조 원 넘게 샀는데 그거는 가짜죠. 그러니까 좀 그 리밸런스 관련해서 그 지수를 산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뭐 하루에 6천억 이상 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장중에 산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를 블록딜로 시간 장 끝나고 받은 거기 때문에 수치로는 뭐 연속 매수로 나오고 있지만 진짜로 산 거는 그 금요일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블록딜로 판 거를 일단 시간 외에서 매수를 그렇죠.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게 1조 원 정도 됐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산 거는 금요일이 처음이고, 순매수 금액으로는 그래서 그런 변수들 빼면은 8월 4일 이후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 타이틀을 신호 찾기라고 했는데, 예. 금요일에 사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살지 안 살지 이게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좀 그 보조되는 지표들이라든지 데이터들을 좀 들고 와봤는데, 자, 외국인 매수를 좀 낙관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환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92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제가 빨간 선으로 좀 짙게 표시를 해놨는데 추세 전환선이 대략 한 과거 평균 그 몇 년 평균 정도 환율이 1,150원이에요. 항상 거기가 분기점이거든요. 예. 지금 보더라도 거기가 딱 그 뚫고 내려가면 더 내려갈 만한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수지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다. 연속으로 앞으로도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국제금융센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주 일요일에 들어가 보시면은 글로벌 글로벌 주식 자금, 글로벌 채권 자금이 주식 펀드 자금, 채권 펀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역별로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북미 쪽으로는 그 주식 펀드 쪽으로 돈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신흥국 쪽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세게 좀 들어오고 있고, 유럽보다 신흥국이 서유럽은 좀 나왔네요.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표로는 표시를 안 했는데 신흥국 채권 펀드를 봤더니 한 주 만에 다시 순이익으로 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흥국으로 좀 돈이 좀 몰려들고 있는 양상이고,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환율하고 일단 뭐 글로벌 자금 흐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꼽을 수 있는 게 중국이 다급해졌어요. 지금 내년에 세 번째 연임을 해야 되는데 뭐가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그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 기준선이 50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이제는 부양카드를 안 내놓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상해 종합지수 그려놨는데 상승 추세 회복한 게 거의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내년에 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시 주석이 지금 3연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세 번째 지금 그 마오쩌둥 그다음에 한 분이 또 누구죠? 덩샤오핑 그리고 세 번째거든요. 중국 역사상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을 내놓고 막 이랬었는데 사전 정리 작업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 부양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얘기인즉슨 중국 리스크는 앞으로 이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근거로 해서 매수 신호를 저는 좀 봤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의 의견이니까 뭐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과거 통계만 봐도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보고 이제 뭐 그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있는 건 뭘까? 이쪽 뭐 사실은 뭐 시장 방향성도 좋고 외국인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뭘 사고 이런 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순매수 상위 업종을 딱 찾아봤더니 주간 순매수 상위 업종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난주 가장 많이 샀게 전기전자인데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해갖고 그 노란색으로 글자 써 있는 의약, 서비스, 철강금속 같은 경우가 의약이 화수목금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화수목금 사고 있고 철강은 월화수목금 사고 있는 그 업종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개 업종 정도는 뭔가 외국인이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세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좀 봤더니 의약종에서는 역시 SK 바이언스 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급이 꼬일 수 있고 또 그 BBIG 그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이 외에도 뭐 한미약품, 종근당 이런 종목들 사고 있는데 뭐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종근당 정도가 수급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역시 뭐 지금 딱 관심 갖는 데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서비스 업종 요새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사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 두 종목 다 이렇게 일봉을 딱 보면은 이런 생각들 때 있잖아요. 야 여기서 사서 손해는 안 보겠다. 적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예, 두 종목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고요. 철강주도 요새 뭐 실적 나쁘다 그러더니 좋기만 하는데 이런 시각들이잖아요. 미국의 열연 가격 오르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트 이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오고 종목들이고 뭐 매매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대장주 매매야죠. 포스코 정도. 그래서 포스코. 각각 종목을 꼽으면은 의약은 이제 3바 정도 관심 갖고 보고 있고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정도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관심 종목은 아까 얘기한 더존 비전 정도로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급이 모아지는 종목 안에서 좀 힌트를 계속 발굴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장 그렇다면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까? 근데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3,200선 부담 있지 않을까? 이 두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느리지만 방향성은 위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8월 20일 날 나왔고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었다고 얘기했고 그때 근거가 하루에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10종목 안 되면은 그때가 바닥 신호가 대충 과거에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뭐 바닥은 확실히 봤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속도의 문제인데요. 지금 시장이 급등하는 시장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베팅하거나 뭐 그 특정 섹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수급 봐가면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숲보다 나무에 집중한다면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